자,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6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실용무용과 온라인 멘토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오늘 세 분의 멘토를 모셨고요. 오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분들과 함께 각자가 갖고 있는 춤에 대한 혹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방안들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멘토링의 사회자 역할을 맡은 댄서이자 MC 두락 정상에 내려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분의 멘토를 제가 한 분 한 분씩 정중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박수로 화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멘토는요, 부천에서 이곳까지 와주셨습니다. JB 댄스의 원장님이시면서 또 사단법인 대한브레이킹 경기연맹 이사님이신 김영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멘토님이십니다. 피드백 스튜디오의 원장님이시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댄스 퍼포먼스 컴페티션인 피드백 컴페티션을 8년째 기획 제작 운영하고 계시는 박대환 멘토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멘토님 또 청주에서 이곳까지 와주셨습니다. 스트리츠의 원장님이시면서 또 우송정보대와 그리고 백제 그리고 충청대 이렇게 세 곳에서 또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 스트리츠 콘서트를 11년째 그리고 리스펙트와 번더 클래식 제작 기획 운영을 맡고 계시면서 후즈 더 보스에 직접 또 출연하고 계시는 플레이어이신 고재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이 방송은 또 녹화본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저희 멘토 혹은 이 사회자와 다른 세대, MZ세대라고 불리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 춤을 추시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질문들을 쫙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멘토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머리 위로 O 사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온라인 멘토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멘토링 혹은 워크숍에서 질문을 던져보세요라고 하면 바로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주요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여타의 또 질문들이 생기시면 바로바로 저희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들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춤에 대한 고민과 슬럼프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멘토님 다 정말 프로 댄서로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활동을 해 오셨고 그만큼 또 많은 고민과 슬럼프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춤을 추는데 내 춤이 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을 때 빠르게 그런 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멘토님 있으실까요? 자, 고지현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냉정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실력이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나는 춤을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지 후자라면은 당연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습하고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전자라면은 계속 내가 뭔가 연습도 하고 있고 행사도 나가고 있고 노력을 하는데 춤이 좀 정체기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춤 실력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계단 형태로 이렇게 늘어가는 거를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정체기라면은 한편으로는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반가울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눈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내 춤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급상승하는 그 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그냥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먼저 자기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상승 곡선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멘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또 김영준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슬럼프는 누구나 다 온다. 네네. 내가 춤을 추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결국은 슬럼프란 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슬럼프가 와서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뭔가 하는 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랑 정신적인 멘탈적인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신적인 것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슬럼프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육체적인 거는 이제 몸이 좀 아프던가 아니면 뭐 피로가 누적됐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이제 슬럼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가 하는 연습 방법이 어느 정도 저는 슬럼프가 아까 여기 옆에 박봉 그 멘토님이 얘기했듯이 슬럼프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지금 연습해왔던 것들이 결과물로 어떤 레벨이 도착을 해야지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늘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슬럼프가 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슬럼프나 이 왔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부족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스스로를 계획화시켜서 하면 충분히 이제 그 슬럼프 위에 그 뒤에는 성장이 크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멘토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선 고재현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 슬럼프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플랜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슬럼프 자체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김영준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혹은 이 슬럼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슬럼프를 겪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걸 통해서 슬럼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대한 멘토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의 또 피드백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세대의 댄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김영준 멘토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세대에 있지 않았던 슬럼프의 원인 즉 SNS라든지 아니면 이 소셜미디어 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많은 또 고민거리 그리고 슬럼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을 했을 때 박대한 멘토님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멘토님이 다 저랑도 뭐 동의한 내용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말씀하시는 거에 다 대부분 다 이제 동의를 하고 네. 되게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약간 시선으로 좀 보면은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저도 그 박봉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 번째는 과연 그 슬럼프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는가 네네. 그거를 좀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좀 그거를 좀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 슬럼프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성장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네네. 과정 네. 그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저도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멀리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슬럼프를 그 극복하는 방식을 잘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자기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도 막 슬럼프가 오고 그러면은 네네. 약간 오히려 잠깐 내려놓으라고 얘기도 해요. 약간 번아웃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재학생들이니까
간혹 이제 다들 입시를 하잖아요. 네. 입시를 할 때 입시 작품이나 안무 같은 걸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번아웃이 와요. 힘들어지고 애들이.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1, 2주 정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냥 네네네. 잠깐 쉬고 차라리 다른 거 들어. 아니, 다른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잠깐 쉬어. 그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애들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너무 만일에 그런 슬럼프에 딱 움츠려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힘을 주면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네. 더 자기만 이렇게 아파지지 네.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좀 내려놓고 놓아놓으면은 다시 채울 수 있는 약간 정신적인 마인드라든가 네네. 육체적으로도 좀 쉴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정신과 육체 모든 거를 이제 좀 약간 어느 순간에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럼프라든가 번아웃이 오면은 좀 잠깐 아주 뭐 잠깐 정도는 내려놓고 네. 자기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춤으로 따지면은 네네. 뭐 다른 장르라든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다른 춤들을 배운다든가 그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나중 가면은 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슬럼프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겪는 거니까 다 네. 이해는 하되 네. 이제 좀 더 본인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정말 힘들 경우에는 뭐 가끔씩은 내려놓고 뭔가 다른 것을 해라. 네네. 넷플릭스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네네. 카페도 가고 인스타도 다른 거 하고 네. 여행도 가고 네. 그러면은 좀 더 그 뭔가 자기 라이프에서 좀 저도 그러거든요. 약간 네네. 빈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 네네네. 같아요. 춤이든 이게 뭐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슬럼프라는 게 세대별로 이 춤을 추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인 만큼 개인의 성향에 그 위에 또 얹어지면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혹은 휴식을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고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MC로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멘토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과연 저희 세대와 다른 여러분들의 세대는 현재 어떤 것들이 춤을 추는 데 있어서 고민이고 슬럼프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흔히 MZ 세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수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현 학생.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으로 다가오나요? 좀 사소한데 네. 거울을 보고 춤을 추는 게 많이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지금 수현 학생은 어떤 춤 장르를 전공을 하고 있는지? 저 워킹입니다. 아, 와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죠? 저 이제 곧 3년입니다. 3년. 그럼 다수의 배틀도 많이 참여해봤고 또 한양대라든지 또 그 외부에서 퍼포먼스도 많이 경험을 해봤겠네요. 네, 근데 현재는 거울을 보고 추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거울을 보고 약간 정리하면서 네. 춤을 추는 게 안 맞고 약간 어려웠었는데 네. 거울을 보고 춤을 추면 동작이 많이 일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점이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몸의 느낌에만 의지해서 출 때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거울 앞에 서면 그 시각적인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박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한번 구해보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 왜냐면 물론 안무를 경험하신 우리 소영님도 계시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장르를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장르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셨고 그리고 또 장르를 수업 외에도 무대라는 공간에서 쇼케이스 혹은 배틀 다 해보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혹시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멘토님? 네, 우리 고재현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고민인데 네네네. 보통 그 반대거든요. 네.
네, 춤을 스튜디오에서 요즘은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좀 아이러니한 스트릿 댄스를 스튜디오에서 시작한다. 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춤을 춰왔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면은 춤을 못 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은 수현 학생 네네.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 되게 오래 춘 스위피 네네네. 씨가 워크숍을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동작을 그려내듯이 하니까 되게 사람들을 혼내켰거든요. 우리 땐 그렇게 안 쳤어. 거울 보지 마, 가려. 서로 쳐다보고 공간을 보고 소통하는 게 스트릿 댄스라고 하면서 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거울이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학생이 얘기한 대로 뭐 동작을 좀 교정을 해 나간다던가 뭔가 이게 연습 트레이닝에도 거울이 또 필요하긴 해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그거를 고민 단점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또 큰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 크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거울을 안 보고 춤을 잘 출 수 있다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굳이 그 시각적인 부분들을 너무 자신을 속박하는 이유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배틀장이나 공연장에 거울이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실제 무대에서는 거울이 없고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의 몸에 정말 감각에만 의지해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런 걸 봤을 때 크게 고민으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다른 멘토님들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데 보통 반대거든요, 진짜. 네네네. 학원이나 딴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거울만 보고 네네. 추는데 저희는 이제 거울 보는 거는 이제 자기 춤을 고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것들이나 네. 볼 때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자기 춤을 출 때는 사실 거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네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한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거든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자기 거울에 비쳤는 자기 네네네네네.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 모습, 그 춤추는 자기 모습이나 뭔가 이게 잘못된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뭔가 고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거울도 보긴 봐야 되는데 네.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제 이런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건랑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는 이제 확실하게 필요하니까. 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예전에는 장르를 추는 댄서와 코레오그래피를 하는 댄서들 사이에 씬에 조금 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학교라는 울타리 내지는 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워낙에 자주 서로를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레오그래피는 한 동작 한 동작의 앵글과 모션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비해서 스트릿 댄스는 정말 무대 위에서 내가 느끼는 그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동작이 또 자기를 속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의 세대는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멘토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뭐 수연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한양대에서 하는 발표를 본인이 디렉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음악을 듣고 그리는 그림을 최대한 동작에 잘 담을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어딘가에서 뭐 잼을 하거나 뭐 세션을 하거나 아니면 배틀에 나갔을 때는 사실 그 거울에서 주는 속박보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나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지금의 슬럼프를 이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